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 재산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국공유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지가 관련되어 있을 때 국공유지라고 부르죠. 국공유지 하자마자 불하라는 표현 제일 먼저 연상이 될 겁니다. 이 내용까지도 이번 만남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 절차, 그것에는 불화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에서의 국유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유 공유재산의 정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리고 처분이라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 윤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칸에는 절차가, 오른쪽 칸에는 비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 수용 사용할 국공유지 명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때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군구청장께서는요, 관리청과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법 제9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관리청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20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만남에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물론 시군구청장이 시행자에게 하여야 하겠죠. 이는 법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보는 공보의 고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짜가 고시일이 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냐하면요, 국유 공유 재산은요,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다라는 것이 의제이죠.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이제 매각 신청을 사업시행자 등이 관리청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 등이라고 적어둔 것은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들이 우선 매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선하여 수익 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98조 말입니다. 자, 그런 후에 검토와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관리청과 사업 시행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3년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만약 체결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핵심적인 사항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연 국유 공유 재산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 정의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국유 공유 재산의 정의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유 재산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1호에 국유재산이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내려두고 있고요. 예고드렸던 대로 그 4호에 처분이란 어떠한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공식 약칭 공식적으로 줄여 부르는 이름이 공유재산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공유재산이란 어떤 것인지 물품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 또한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4호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6호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는 국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단위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약은 국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공유재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체 윤곽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부담, 기부 체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가 바로 국유재산의 범위의 조항입니다. 이 또한 잠시 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제5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정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체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처분이라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6호는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국유재산법 제2조 제4호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유권이 국가에서 그 외의 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처분이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처분의 여러 종류 가운데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매각입니다. 여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를 불화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불화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정의는요,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입니다. 불화라는 것은 국가라든지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입니다. 어때요? 예, 내용들 바로바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예, 매수라는 것은요, 그러한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은 사들이겠죠. 예, 이런 것을 불화받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호, 그리고 공유재산법 됐습니까? 제4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각호와 비슷할 테니까요. 물론 일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국유 공유 재산의 범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정식 명칭에 대한 공식 약칭이 공유재산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조항 모두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조항 모두 제1항은 이와 같은 각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호의 수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요. 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1항 제5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국유재산법에는 존재합니다만은 공유재산법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서라도 비교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개의 내용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라는 부분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는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는 것은요,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규정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2호, 제3호 엮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동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2호와 제3호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쯤 말씀드리고요. 국유, 공유 재산의 범위에 관한 윤곽 파악은 마무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국유 공유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속드렸던 대로 국유 공유 재산의 구분과 종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는 제6조에 공유재산법에는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국유재산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중 하나가 행정재산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규정해 두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일반 재산인데 이는 제3항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재산은 당연히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라는 거 보지 않아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 재산은요,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잡종재산이었던 것이 현행에서는 일반 재산이라고 불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4가지를 제시해 두고 있는데 시간 날 때 하나씩 확인하시면은 그 핵심 내용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이름만 확인하고요.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4가지가 있고요.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일반 재산이라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요. 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여러 차례 언급된 그 조이죠. 제98조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1항부터 정리해 나갈 텐데요. 어때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미 앞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유 공유 재산의 처분 절차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믿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도시정비법 제98조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1항 시장, 군수 등은 구청장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인가 할인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에서 도로나 국어는 쉽게 말하면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도로, 국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천은 환경부 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리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제2항입니다.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앞에서 이미 약속해 두었습니다. 제3항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그럼 오로지 정비사업 목적으로만 매각, 양도되어야만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4항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죠.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 재산은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우선 매각권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제5항입니다.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말입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또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6항입니다.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매각 가격은 평가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조금 살을 붙여 말씀드릴게요. 낮추어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참고 표시에 제시된 대로 국유재산의 경우라면은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이점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예고해드렸던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유 공유 재산의 매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화받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케바케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매수를 불화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조합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류는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미만인 조합원인 경우에서는 이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래야만 분양 대상이 되니까요.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요. 분양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에는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 만남에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에는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제1호, 제2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제1호 종전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는 그 분양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제2호의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핵심 내용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아래에 그 핵심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 규모 이상인 자이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러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에는 제5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생략하고 제1호만 여기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라 그러면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서는 됐습니까?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7조의 제1항의 제2호에는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내용에 관하여 분양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쯤 말씀드리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은 정리하고 있고요. 그중 첫 번째 사례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미만인 조합원인 경우에 있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부류의 조합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가액을 전가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인데요. 이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분양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말입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제2호, 제3호 내용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양 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요, 제3호 동일 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순으로 분양하고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권리가액을 전가할 필요가 있는 조합원이라면 국공유지에 불화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매수 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조합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요. 입주시까지는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7, 8년, 길게는 10년 소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있어 유동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의 경우에 있어서 불화받는 것을 저는 권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